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 서울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수도권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 측 역사를 다시 썼죠. 절기상 대서인 오늘 아침 기온 역시 기록에 남겠습니다. 기상관 측 사상 가장 더운 아침인데요. 밤 최저 기온이 강릉은 31도, 서울은 29.2도였습니다. 제주는 낮까지 산간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유난히 오늘 피곤하실 텐데요. 물, 휴식, 그늘 꼭 기억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6도, 안동과 대구는 37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구정의 현안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간밤에 잠 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조금 설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 그리고 7기 3년임에 성공하셨는데 이번에 그 투표 얻은 수를 살펴보니까 66.9%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꽤 높았습니다. 네, 도봉구 최초의 3선 구청장. 도봉구민들이 구청장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물론 뭐 나름의 평가를 주민들이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1명의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네. 압도적인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기쁨과 동시에 등골이 오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네.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그 적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신 만큼 또 잘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로 생각하는데 네. 또 압도적인 지지로 또 3선 구청장 만들어주신 주민들께 무거운 책임감 갖고 또 4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국민들도 잘하라는 의미에서 또 뽑아주신 것 같은데 뭐 선거 여러 번 치르신 베테랑이시지만 지난 민선 5기 때, 6기 때 선거운동할 때랑 어떤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더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좀 수월했습니까? 네, 이번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뜨거웠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지지일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훨씬 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적폐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러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또 상대 당의 잘못에 대한 어떤 질책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된 것이어서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이런 게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민선 7기 취임사 쓰시면서 이제 5, 6기 때 것도 한번 쭉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 세웠던 계획이 좀 8년 동안 잘 차질 없이 이행이 됐나요? 제가 이제 3선에 도전하면서 예. 처음 그 민선 5기 취임하면서 썼던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는데요. 그러셨어요? 상당 부분은 그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해왔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8년을 간단하게 돌아봤었는데 이번에 슬로건을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봉의 착한 변화와 무한 도전, 더 큰 도봉의 완성. 그러니까 민선 5기가 변화, 6기가 도전, 그럼 7기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네. 그 8년을 간단하게 돌아봤고요. 앞으로 4년을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국립공원이 도봉산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연자원을 그렇습니다. 도봉구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개발 제한이라든지 이런 한계도 함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역 특성상 주거 지역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앞으로 민선 7기 도봉구 구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봉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의 측면은 매우 좋습니다만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측면 또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가 이제 변방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도봉구를 좀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던 것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입니다. 네. 이것은 그 핵심에 2만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이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2만석 규모의 이 공연장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또 이런 형식의 공연장은 전국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심적인 사업을 통해서 도봉구가 뭔가 활력 있는 도시 또 그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게 좀 싹을 이제 뭐랄까요. 꽃을 피울 그럴 네.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경제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만들다는 계획의 일환 중에 하나 서울 아레나 이것이 될 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까요? 이제 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핵심이고 한국 최초의 대중음악 최대 규모의 전문 공연장인데 이런 계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봉구가 갖고 있는 빈약한 자원, 입지적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특별한 매력적 요소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오지라도 찾아가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목표를 삼았던 것은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뭐랄까요? 그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처럼 K-팝이 한류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대중음악 공연장조차가 지금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런 국가적인 필요성도 있었지만 이거를 통해서 도봉구가 조금 매력적인 도시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그 행정적 그 뭐랄까요 준비 단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지금까지 대형 콘서트를 보면은 뭐 펜싱 경기장이라든지 뭐 네, 체조 경기장 이런 경기장에서 데서 많이 하고 뭐 해왔죠. 학교 강당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전문 아레나가 생긴다면은 또 다른 산업에 불이 붙을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이었죠.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창동 상계 동부가 신문화 중심지 조성 방안이 포함됐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5개년 계획. 예, 그 이후에 국정운영 5개년 탄력이 계획. 좀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5,3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의 투자 적격성 조사를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예. 네.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곧 이제 설계 또는 내년 이제 하반기쯤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KDI에서 곧 민간 투자 적격성 심사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결과가 곧 발표될 겁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진행이 차질 없이 네, 차질 없이 된다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 이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서울 아레나가 도봉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활성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레나 공연장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 이게 매우 큰 것이거든요. 네. 이제 문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2만석 규모의 공연장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약 300개의 문화기업 그리고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파생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죠. 네. 기업 투자도 또 빠르게 유치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직은 조금 빠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 문화산업들이 집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바로 인근의 창동역 주변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5월 말에 국제 설계 공모를 마감하고 지금 설계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것만 해도 약 3,300억이 들어가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역사 문화 관광 벨트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창업 문화 산업단지 역시.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플랫폼 창동 6일 오디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네,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완성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기간 동안 도봉구가 뮤직시티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이 붐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창동역 주변에 이 대형 컨테이너를 조립해서 만든 컨테이너 61개를 조립해서 만든 매우 특별한 구조물인데요. 네네. 창동 플랫폼 창동 61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문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아레나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런가요? 네. 그렇게 지향하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폭발적인 그런 문화 시너지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구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문화를 접목한 지역 발전 계획과 더불어서 창동역을 네네. 비롯한 경원선 부근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지 그것도 청사진을 그려두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경의선이나 동해선의 연결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역은 이제 경원선이 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경원선의 복원을 통해서 저희 창동역이 어떤 유라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는 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동역에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착점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경원선이 지금 이제 청량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이 지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KTX나 GTX의 이 사업들이 지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경원선을 지하화하는 그런 매우 큰 구상도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문 도시로서의 또 창동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민자 역사는 한 7년 동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이 사업이 재개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제3자의 이 매각을 통해서 사업 재개가 다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봉의 발전을 위한 숙제인데 그중에 하나도 이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창동역 인근 주민 그리고 노점상 갈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슬기롭게 풀어갔을 보관이 있으신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주민 대표 그리고
노점상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창동역 주변이 과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되면서 또 노점상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는 이런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혹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불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선 하나 긋는 것도 그 위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 구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봉구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끌어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이 자치분권 문제는 이제 작년에 그 개헌 과정에서도 상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개헌이 이제 그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물밑으로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 그 자치분권 문제는 개헌을 통해서 자치분권 국가라고 선언하는 이런 식의 매우 큰 어떤 그 방향도 있겠지만 네. 개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행 법률을 수정하고 개정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나 중앙정부가 자발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인 저를 비롯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그동안 자치분권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노력을 스스로가 좀 더 강화하고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대 활동을 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4년 뒤면은 12년간 도봉구를 이끈 그 수장으로서 쭉 또 돌아보시게 될 텐데 그때쯤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도봉구는 오랫동안 변방의 낙후된 도시로 인식되어 왔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의 상실감, 소외감 같은 게 컸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도봉구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 구청장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구청장 이렇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노래 하나를 들을 텐데요. 인터뷰 전에 미리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좀 골라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고 그 이유가 뭔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좀 즐겨 부르시는 노래인가요? 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때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수도권 부동산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이영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영기술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름에 가볼 만한 곳으로 경기도 농촌교육농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 중, 고등학교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 농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로 인해 딱딱한 수업을 받거나 농업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면서 좋아하는 분야도 찾아볼 수 있는 농촌 교육 공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화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볼 만한 곳, 여러 피서지도 있고요. 바다, 계곡, 그리고 산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냥 떠나지 않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장소, 그리고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농촌 교육농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연결됐나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네,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죠. 네. 여름 휴가철에 가볼 만한 곳 몇 군데를 그럼 농장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색다른 농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에 위치한 돼지보러 오면 돼지라는 곳인데요. 네. 이 농장의 특이한 점은 돼지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돼지들이 축구도 하고 팀툴도 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돼지와 친근해지고 또 돼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돼지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돼지가 더럽다고 생각하던 친구들도 이곳을 방문하고 나면 돼지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네. 또한 이 농장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돼지 관련 물건들을 전시한 박물관과 치유학습 정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소개하자면요. 가평에 있는 가평 하늘 커피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네. 커피를 주제로 운영하는 교육 농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커피 나무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 커피나무 키우는 법이나 커피 열매와 생육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커피를 볶고 내려서 드림백도 만들고 바로 먹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효과도 좋고 같이 온 부모님은 현장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가족 체험으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네. 이 외에도 곤충, 원예, 과수 등등 각각의 개성을 가진 재미난 농촌 교육 농장이 많은데요.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기도 농촌교육농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돼지 가축을 비롯해서 곤충, 원예, 과수, 커피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농장이 많은데 네. 경기도 농촌교육농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 외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농촌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농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학급 단위 농촌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아서 농촌 체험으로 개발해서 농촌교육농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각 농장들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교육농장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6개의 농촌교육농장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농촌교육농장을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 체험사업과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교육농장은 체험 학생들을 만나 교육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교육농장만의 다른 곳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 교육농장의 차별되는 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관내 교육농장이 12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가까운 농촌교육농장을 찾아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또 여러
그 관광 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점도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역사 문화 유적지, 박물관, 산과 강 등 자연 환경 안에 그 농촌 교육농장이 위치해 있어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딱딱한 교실과 도시의 빌딩 속을 벗어나 자연과 자연 활동으로 그 농촌 체험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교육농장의 농장 선생님들과 체험을 통해서 농촌에 대해 알게 되고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배우는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교육농장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유익한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위급사항 시 안전교육, 농가 주변 시설 안전점검, 체험학습 시 안전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농촌 교육농장을 만들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영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영기술팀장이었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고요. 강남 4구 아파트값은 4월 초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통계 발표도 있었는데 최근에 강남권 주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최근 실거래가가 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침 이후 오름폭이 2주가량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들어서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시행 등으로 4월 9일 이후 석 달 이상 하락세를 보인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이 0.01% 미미하지만 상승 전환했는데요. 강남구 아파트 값은 0.05% 하락했지만 송파구나 서초구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0.01%에서 0.05% 각각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공개가 되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원래 지금 진행 중이던 것도 쑥 들어갔다고 해요.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비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최근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공개 이후에 이들 지역 부동산 매물이 회수되고 또 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영등포구의 아파트 값은 지난주 0.24%로 상승폭이 늘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도 0.2%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개발 호재 지역이 있는 곳의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일평균, 하루 평균 거래량도 6월보다 7월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7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일평균 매매 거래량이 177.6건으로 6월 160건에 비해서 다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1,000건 이상 거래되던 아파트 거래량은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든지 또 4년 주택 임대사업자 절세 혜택이 축소되면서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4월에는 6,220건, 그리고 5월에 5,486건, 그리고 6월에 4,817건 정도로 절반 이하로 매달 거래량이 축소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7월에 들어서 거래량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동기 일평균 거래량이 무려 466건이나 됐었기 때문에 아직 177건 정도로 완전히 평년의 거래량을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거래량이 아직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7월 들어서 서울 거래량이 다소 나아지고 또 재건축 같은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네. 큰 폭의 집값 재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가주택이라든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이제 한동안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재건축 단지들은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일부 호가가 오른 것이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제 호재가 있는 용산이나 여의도에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워낙 강력하고요.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크게 낮은 상태라 본격적인 집값 재상승 여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 같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빠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연말에 9천 가구가 넘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높은 가격 재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등포 용산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아직 제대로 된 계획도 없는데 그냥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 이후 단기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그리고 광주, 세종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 과잉이나 지역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이제 매입할 단계에서는 DSR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취득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보유할 때 보유세 인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매각할 때는 조정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영세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14% 단일세율로 올해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똘똘한 한 채는 의미가 있겠지만 갭 투자라든지 무리한 호재를 쫓아서 대출을 통해 투자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이 사실 부동산의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8월 분양 예정인 수도권 아파트는 15,000여 가구가 되는데 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짧게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4,000가구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그리고 광주시 역동, 안산시 원곡동, 수원시 고등동 일대에서 10,000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구 상계동이나 동작구, 동작동에서 일부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비수기긴 하지만 수요자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리차드 막스의 Straight From My Heart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